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댓글 하나 읽고 갈게요. 행복님인데, 이름은 행복님인데, 악플을 남기고 가셨네요. 중국차 사지 말라고 쫄딱 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본인 속으로 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지 마시고, 다음에 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우셔도 다 기록에 저한테 남아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행복님, 닉네임 보면은 어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어, 차이나 전기차 사셔서 빠져서 지금 화나신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악플을 남기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악플 다실 때, 다른 분들도 조심하기 바랍니다.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은 악플 다시고, 아니시면은,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행복님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자기도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겠죠. 차이나 전기차든 S&P 500이든 이런 ETF를 사서 아니면 주식을 사서든 그럴싸한 계획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장에서 맞으니까 결국은 어질어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정신이 나가서 저러시면 안 되고요. 빨리 정신을 차려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원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장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장투가 그냥 원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올라가는 장투길에 이런 굴곡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이런 장투 속에 단기적으로 이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TQQQ의 단점도 변동성이잖아요. 이런 마이너스 10% 되는 거는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매년 있었고,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가는 거는 10년 내에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20%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20%는 거의 매년 가까이 매년 하는 것 같고, 10%는 거의 매년 하는 거고. 그래서 TQQQ에 이런 변동성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충분히 유념해 주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TQQQ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TQQQ가 많이 눌렸다. 눌림목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제는 멈추고 그다음에 차후 움직임을 봐야 돼요. 더 떨어져서 이제 파악을 잡는다. 그럼 그때 들어가야지.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저항선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유념해 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 바닥이 오면은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우리가 제일 심했던 때가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얼마야? 30달러에서 이 정도 거의 8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몇 프로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복구가 어느 정도 걸렸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만에 복구하고 전고점 뚫었습니다. 5달 만에 전고점 뚫어 1년도 안 걸렸어요. 이 회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실질적인 이유랑 이런 것도 잘 유튜버들이 말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주가를 왜 떨어졌는지 그런 이유,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 큰 세력들이 왜 주가를 떨어뜨렸나, 그 세력 관점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랑 다릅니다. 다른 유튜버는 이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했던 이런 시나리오대로 한번 가는지 일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이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면서 결국 TQQQ도 아까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연 단위로 보시면은 거의 마이너스 난 날이 2년밖에 없고 다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고수익이 났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고수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모아가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났죠. 다우산업이
1.3%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도 또 2.72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S&P 500 또 1.89. 하루가 다르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주요 종목들이 다 빨갛습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도 5.26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존도 떨어지고 구글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다 금융주도 다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도 금융주도 다 떨어져서 이게 왜 그럴까? 금리 인상이면 금융주는 좋아야 되는데 왜 섹터별로 다 안 좋을까?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계속 시청해주시면 마지막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는 떨어졌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원래 떨어지면은 주가는 올라야 되거든요. 단기로는. 근데 오히려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꺾이고 이제 떨어지는 지금 모습인데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의도적인 하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드리면서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는 커플링이 돼서 이제 그 주가랑 커플링이 돼서 기술주랑 커플링이 돼서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는 모습이다. 원래는 디커플링 같이 연관관계가 없이 그냥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 주가는 가고 주가가 뭐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주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봤을 때 저는 딱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을 왜 하냐 이거에 대해서 원초적인 이유를 유튜버들이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인데 왜냐하면은 경기 불황이 오죠. 일단은 경기 위기와 경기 불황이 왔어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합니다. 돈을 풀어야 되겠죠. 양적 완화를 하고 그러면 다시 경기 화랑이 오고 그다음 버블이 오는데 금리 인상이 뭐냐? 이 경기 버블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기 위한 정책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금리 인상 이게 브레이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과속 방지 알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경기 버블 경기가 너무 확장돼서 버블이 와서 나중에 시장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준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경기가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몇 개가 더 있죠.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높게 나왔고 3주 연속으로 높게 나왔고 그리고 3달 내 최고치가 넘었습니다. 바로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오미크론으로 실업자들이 다시 늘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도 임금을 올려도 일자리가 일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 구인난 때문에 이제는 백신 의무화 때문에 백신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백신 의무화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일하게 만들려고 백신을 안 해도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새해부터 오미크론 때문에 병가를 낸 직원들, 미국 내 직원들도 880만 명이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도가 높아서 걸리는 사람들은 많고 또 이것도 코로나로 분류하니까 결국은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다. 그리고 구인난 때문에 다 구인난이죠. 식당들도 팁을 올려서 종업원을 붙잡게 하고 있고 장거리 트럭 기사도 최저 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춰서 극심한 인력난을 빨리 노동력 부족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에도 이렇게 임금을 올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막 구직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원유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차이나 전기차를 보잖아요. 배터리 종목들 탄산 리튬 그 다음에 코발트도 가격도 계속 올라가 있고 니켈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은 배터리 산업이 아직 죽지 않았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죽었으면은 이런 코발트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근데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공급은 그에 맞게 아직 증가를 못하고 그리고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으니까 결국은 이런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중국 경기를 살리려고 뭐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1등 산업을 먼저 살려야겠죠? 그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1등 시장이 어딥니까?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그 중에도 CATL이나 비아디가 있는 배터리 시장이 중국의 1위고, 그리고 우리 한국을 넘어서 중국의 기술력으로도 한국을 이기는 제1의 시장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배터리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도 면제해준다고 하고 있고, 면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금 혜택도 연장하냐 마냐, 그것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비아디나 CATL이 테슬라를 이기고 있는데, 결국 점유율도 이기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산업을 키워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계 1위 중국 배터리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시점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전쟁이 날까 안 날까인데, 어제 새벽에 회담을 했는데 결국은 회담이 잘 성사가 안 되고, 이제 진짜 대빵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나 푸틴이 나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굳이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까,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공격을 안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면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높지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좀 타격을 입을 거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압박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중국이 싫고 러시아가 싫어도 어떤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몽골족이나 아니면 옛날 원시 시대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옛날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로마 시대나 이럴 때도 상대방을 침략할 때도 어떻게든 명분을 마련합니다. 명분 없이 그냥 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점령지를 점령해서 그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다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면은 미국에게 엄청나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쉽게 그렇게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겠죠.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제 한국장은 차이나 전기차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반나나 이런 거는 또 떨어졌는데, 다음 주도 금요일날 새벽,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들이 너무 폭락을 해서 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미국 종목들은 월요일 날도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시던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꼭 매고 멘탈 조절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어제 뉴스를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CBDC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화폐 달러에 100년이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달러가 위기가 왔다. 달러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디지털 달러로 변하려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달러를 찍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CBDC가 되고 디지털 달러가 되면은 미국 맘대로 이제는 부채도 만들고 이제는 양쪽 완화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걸 어디에서 실험을 하려고 했었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남미 국가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비트코인으로 실험을 했었죠. CBDC 실험을 한 게 엘살바도르나 남미 국가들, 베네수엘라나 이런 터키나 이런 못 사는 나라들에서 CBDC를 평가를 했었잖아요. 이런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권 안 뺏기려고 결국은 CBDC를 이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도입을 할 거예요. 중국이나.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다. 결국은 달러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디지털 달러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모습이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던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으로 이제 부가 넘어가고 있고, 이런 현물 경제에서 이제는 가상현물, 가상현실 이쪽으로 이제 점점 부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끝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뭐 인력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 저 구독자 분들 중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배달료가 또 올라간대요. 배달료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진짜 자영업 하기도 힘들어지고, 이제는 뭐 배달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제 친구도 자영업을 그만두고 배달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배달료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떨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이웃사촌 부활 이런 게 치킨 배달 공구 이런 것도 결국은 배달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수요가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배달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인력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와버립니다.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결국은 이렇게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사들도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난이 있어서 공급망도 대란이 온 겁니다. 지금 트럭 운전사들이 없으니까 공급망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공급망이 안 도니까 이제 이걸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만 폭발하니까 결국은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려고 결국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일단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메인주 한 스타벅스 입구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오후 일찍 점포를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대요. 이렇게 인력 부족이 있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 국영철도도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대규모 코로나 감염 때문에 결근이랑 사직으로 인해서 수천 편씩 결항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공급망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은 결국 임금 상승이 올 거란 말이에요. 임금 상승이 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는 일자리를, 너무 임금 상승이 오면은 결국 로봇이나 드론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결국은 드론이랑 배달 드론이랑 뭐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자율주행이 가다 보면은 이제는 장거리 트럭도 다 자율주행이 해버리고 로봇들이 다 해버리면 그런 일자리가 다 없어지겠죠? 그럼 다 일자리가 대체되고 엄청난 실업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이렇게 마련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해도, 임금을 올려도, 뭘 해줘도 일할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드론이랑 이런 로봇으로 이제 일자리가 점점 대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런 기술력이 도입되기 초기 단계고, 지금 뉴럴링크, 지금 테슬라의 뉴럴링크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초입으로 뇌에 임플란트를 박아서 결국은 뇌랑 기계랑 연결돼서 이런 의식 구조를 기계로 업로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을 도입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고, 이런 AI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인간처럼 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일을 거의 대체할 만한 AI가 나오려면 아직도 조금 몇 년이든 십 년이든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결국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결국은 자본을 먼저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본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그리고 계속해서 부를 얻겠죠.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되면은 우리 일자리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을 로봇주나 아니면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아니면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 이런 거를 소유한, 뭐 자본을 소유한 그런 국민들이 계속해서 부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0대 초반에 파이어족들이 늘어난다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미국은 401k라고 연금이 잘 돼 있어서 결국은 연금 자산 때문에
뭐 40대,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도 이제 뭐 배당을 받든 아니면 주식을 한 주씩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굳이 일을 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지금 일자리난이 이렇게 구인난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제가 왜 큰 세력들이 왜 일자리를 줄어들였는지, 일자리가 줄은 사태, 그리고 공급망 부족, 그로 인한 뭐 물가 상승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결국은 주가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가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같이 떨어뜨린 걸 봐서는 제가 거의 확신이 왔습니다. 퇴직자들 있잖아요. 기존의 퇴직자들이 비트코인 수익이랑 주가 수익, 주가가 오르면서 뭐 연금 자산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1k라고 미국에서는 이런 연금 자산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돈으로 퇴직해서 살 수 있겠다 해서 일자리를 안 오는 겁니다. 굳이 일해봤자 주가 이득이랑 비트코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윤퇴족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뭐 큰 세력들 정부들이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안 되겠다. 비트코인이랑 주식을 떨어뜨려 버리자. 이제 떨어뜨리면 결국은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다시 떨어뜨리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자리로 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이유로 노동시장에 퇴직자들을 대거 투입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랑 비트코인을 하락시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증거 단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가격 인상, 뭐 임금 인상을 해드리고 백신 의무화를 폐지하고 이렇게 구하려고 했어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수단을 도입한 거죠. 주가를 떨어뜨린 게.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거 봐서는 금리 인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결국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공급망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망을 돌아가게 해주려면은 결국은 인력자들이 필요해요. 아직 로봇이나 뭐 드론, AI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거든요. 아직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필요한데 주가랑 비트코인 수익 때문에 안 와요. 은퇴한 자들이 그냥 그 돈으로 먹고 살아도 되니까 안 왔는데, 결국은 그 돈을 내려버리니까, 그 가치를 하락시켜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랑 비트코인을 떨어뜨린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와서 다시 일하고 결국 공급망이 원활하게 되고 향후 몇 년간 이렇게 갈 겁니다. 간 다음에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저렇게 인력난이나 뭐 물가 상승 아니면 인력난, 인력 구하기 힘들다 이런 명분이 이젠 쌓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그 명분을 내세워서 로봇이나 드론으로 일자리를 이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압으로 천천히 다 대체를 해버릴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뭐다? 결국은 자본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제 시나리오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일련의 퍼즐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생각하기에 좀 이건 이상한데? 이거는 왜 이럴까? 이런 퍼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퍼즐들을 맞춰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론에 들어선 겁니다. 왜 주가를 떨어뜨리고 같이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는 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결론은 뭐냐, 결국 주식시장이 다시 떨어질 거니까 현금 비중과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이유 때문에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팬가입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팬가입은 저를 그냥 후원해 주시고, 제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 제 그냥 사적인 얘기나 잡담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녹화본으로 올리는 데가 팬가입 해주신 분들만 볼 수 있게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이런 주식 폭락 왜 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